예, 김선규의 에너지머니 시간입니다. 에너지는 시장의 큰 화두이고요. 관련해서 또 2차 전지,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큰 각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이고요. 조금 그동안에 있었던 기대감들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요. 폐배터리가 이렇게 다시 주목받는 이유, 또 중기적인 전략들을 세워보겠습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은 좀 조정인데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최근에 주가 상승이 대단히 컸었습니다.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늘어난 것은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제 그게 거의 큰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던 회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인플레 감축법 그냥 IRA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좀 더 크게 이제 좀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리튬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0% 이상 늘어났고 지금 또 계속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리튬 자체의 가격으로 인해서 이제 비용이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다음 지금 또 이제 니켈하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게 코발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전지도 상당히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가 이제 리튬이죠. 일단 리튬은 채굴보다는 이제 추출이라든가 처리가 이제 더 큰 비용이 드는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제 브라인 방식이라 그래가지고서는 그 염호 이제 소금 물이 돼 있는 호수에서 이 물을 떠가지고 그 안에 있는 리튬을 이제 추출을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라든가 이걸로 했을 때 오히려 폐배터리를 재생을 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이 탄소 그 쿠폰이 있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비교했을 때 오히려 이게 더 싸게 친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폐배터리 재생 비용이 앞으로 이제 채굴 비용보다는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라서 관심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IRA 법안에 따라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기 어려워진다. 그러면 폐배터리에서 캐면 되잖아. 이런 시각이 있었고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니까 폐배터리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건데요. 이제 사실은 아직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 않은 개화기 초기 아니겠어요? 폐배터리 쪽은요. 시장 향후 성장성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게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있던 배터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우선 먼저 처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부터 이제 그 대규모로 완전 100% 전기차에 있던 배터리 팩들이 이제 폐 배터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냐가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것이 어찌됐든 아직까지도 이 리튬 이온 배터리는 지금 그 코발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는 이 코발트가 굉장히 희귀 금속인데다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전 세계의 50% 이상이 콩고에서 지금 생산돼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수급이 흔들리고, 특히 이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한번 이제 내전이 일어나거나 한번 이럴 일이 벌어지면은 그에 따라서 코발트 가격이 굉장히 출렁거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따라서 이것 때문에 서방 국가들은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배터리에 대해서 양극재의 재활용률을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 2040년대까지는 최소한 거의 한 40% 이상의 이 재활용 양극재들을 사용할 것을 지금 그렇게 못으로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리튬 배터리 제조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가장 중요한 리튬, 그다음에 코발트, 그다음에 망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지금 니켈이 들어가는 하이니켈 이런 소재들에 대해 가지고서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이들을 제조하는데 탄소 발자국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제조하는데 얼마만큼의 전력이라든가 혹은 탄소가 배출이 됐는가도 지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조 과정에 이제 이런 친환경적이냐 아니면 탄소를 얼마나 사용했는지 이제 이력을 추적한다는 거죠. 네, 이제는 이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데조차도 이 탄소 발자국을 이제 자꾸 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발전을 한 데 있어 가지고서는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이제 원전에서 나온 에너지들을 얼마나 써야 되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더 큰 문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배터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 얼마나 될까가 궁금해요. 뭐 우리가 주제 사실이지만 2차 전지 쪽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강자 아닙니까? 폐배터리 시장은 누가 선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폐배터리 시장은 굉장히 지금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러 회사들이 흩어져 있고 또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그 4월 달에 KPMG 같은 경우는 삼정에서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략 한 2040년까지 폐배터리 시장이 아마 68조 원 규모,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574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제 케이프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늘어나서 한 87조 정도. 아무래도 이건 좀 환율이 좀 그 반영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거는 이제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특히 이제 그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인프라에다가 2천만 달러를 최근 투자를 시작했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회사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특히 중요한 건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에서는 지금 선공정보다는 사실 후공정이 더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건식을 선공정이라고 그러고 이제 습식으로 가는 걸 후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그 현재 글로벌 배터리 재활용 기술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인데 왜 초기라고 부르냐면 건식은 굉장히 쉽게 가거든요. 근데 이 뒤에 있는 습식의 후처리 공정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나 정말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선처리, 선공정 기술 같은 경우는 많이 앞서 있긴 한데 후공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개발력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그 뜨는 회사들을 아무래도 찾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요즘 들어서 뜬다, 이제 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장하면서 이제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캠은 주목을 받은 건데요. 뭐 이들 기업 말고도 뭐 대기업들도 이쪽 시장을 다 진출하려고 지금 뭐 자동차 업체도 그렇고 2차 전지 업체도 그렇지 않겠어요? 국내 기업들의 준비 상황, 진출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은 요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업데이트한 표를 간단하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 보시면 LG화학이나 LG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미국의 라이사이클, 그러니까 리사이클이라고 부르는 이 회사가 있는데 여기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그 폐배터리 대장주인데 미국 내에 여기에다가 지금 3.04% 정도의 지분을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협업 관계를 지금 구축을 해놨고 그다음에 또 지금 그 GM에서 하고 있는 얼티엄 셀즈하고도 오하이오 배터리 공장에다가 그 재활용 설비를 지금 추가로 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중국의 이제 이 화유 코발트는 원래 그 중국 내에서 코발트 재련의 정련에 대해서는 1위 기업인데 얘네들하고도 합작 법인을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아무리 리튬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도 이 코발트가 없으면 자체는 거의 안 돌아갈 정도의 아주 중요한 금속이다 보니까 이 코발트를 확보하는데 지금 LG엔솔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SK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블루 오벌에서 이제 그 SK 배터리 공장이 있죠 미국에 여기서 나온 배터리를 이제 레드우드 매트리얼스 여기도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라이사이클하고 두 개가 이제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함께 활용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2025년까지 현재 세계 최초의 수산화 리튬 추출 지금은 탄산 리튬이 보통 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수산화 리튬에 대한 추출 기술을 상용화를 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일하이텍 다 하시는 그 종목에서 폐배터리를 이제 공급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그 폴란드에다 연산 7,000톤 정도의 폐배터리 재활 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하고 그다음에 중부 유럽 쪽에서 나오는 이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는 거기서 아마 처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셀 대표 회사들, 셀 3대장이 다 들어가고 있고 대기업들이 이제 하는 건데요. 이런 2차 전지나 자동차 소재 업체 말고도 뭐 철강이나 뭐 건설, 금속 이들 업체들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메리트 있는 거고요?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우선 그 철강이나 건설, 금속 업체들이라고 했는데 주로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세비캠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결국은 여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원래는 뭐 했던 회사냐면은 이 귀금속류 있지 않습니까? 금이라든가 이런 그 귀금속 가공하고 나면 거기에 나오는 그
찌꺼기 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환원하는 그런 거를 전문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그 어떤 화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은 나오는 게 금속의 종류만 달라졌지 결국은 산화 환원이라든가 혹은 뭐 용매 기술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즉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업체들, 그다음 도금 기술이 있는 그런 업체들, 즉 철강 중에서도 이제 색깔이 있는 색조강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낸 그런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보고 있고 건설 업체들도 지금 이제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폐배터리 사업의 성장성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가 봐야 될 게 폐배터리 회수를 과연 이제 누가 주체로 할 것이냐가 아직 법안이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예. 이 법안이 어떻게 해결되냐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게 제조사하고 완성차의 책임 여부가 이게 완전히 명확하게 갈라지지 않으면 즉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배터리 3사가 있고 완성차 업체도 완성차 업체 자체적으로 어떤 배터리 셀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즉 그 정확한 책임 소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신사업이 조금 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뭐 SK, LG, 삼성 다 하지만 이제 그쪽은 이제 기존 사업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영하지는 않는데 성일하이텍이나 세비캡 같은 경우는 상장하면서 기대감으로 주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주가는 보이죠. 오늘은 이제 최근은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성일하이텍이 지금 5%, 세비캡이 10%니까 조정을 좀 강하게 받는데 최근에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두 기업의 주가 오른 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성일하이텍은 제가 잠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기술력 자체가 그쪽에 기반이 있었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렸듯이 습식 기술, 즉 후공정에 대한 그 기술은 앞으로 가장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업체가 네. 성일하이텍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장성에다가 그다음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받쳐줬으니까 지금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이고 네. 실제로 지금 현재도 이 부분이 저는 앞으로도 이제 상당히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 자체는 지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이제 조정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추후에 이제 앞으로 폐배터리가 얼마나 더 많이 나오고 그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세비캠 같은 경우도 일단 조정을 받고 나서 지금 현재는 반등할 준비를 어느 정도 좀 하고 있는 것은 에코프로비엠도 폐배터리가 연관이 돼요? 예, 어느 정도는 그쪽이랑 연결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결국은 폐배터리를 하더라도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어떤 제품도 하지만은 예. 나중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또 받는 그런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역시 조정을 하고 나서 다시 반등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여기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 폐배터리주 같은 경우에 성장성은 일단 확실히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후공정에서의 채산성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후공정을 강조를 하느냐면 후공정에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배터리 파우더라고 부르는 쉽게 얘기해서 양극재, 음극재가 마구 섞여가지고 가루 상태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물에 집어넣고 물이나고 용매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것을 전기분해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으로 해가지고 넣을 수 있는 어떤 그 촉매제를 집어넣어서 이것들을 다 분리를 해내거든요. 그럼 그렇게 분리를 해내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난 공업용 폐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서 정화를 잘하느냐, 이 정화 비용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산화환원해서 분리해내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전력을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느냐, 즉 여기 있을 때 이 채산성이 얼마나 맞느냐가 예.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또 잡아주셨습니다. 폐배터리의 포인트는 이제 습식 후 처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폐배터리 말씀하셨는데 폐배터리 이외에도 이제 2차 전지, 전기차가 발전하면서 여러 이 산업 분야들로 관심이 높아집니다. 또 눈여겨볼 만한 쪽은 어느 쪽에 있는지 간략하게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선은 지금 현재 배터리 3사도 있지만 완성차 업체들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들이 만약 그 배터리를 구독 서비스로 돌려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은 완성차를 쓰다가 만약 배터리를 교환한다 그랬을 때 처음 차량 가격에다가 구독 서비스 가격을 얹어가지고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이 큰 그 대형 사이클이 하나 생태계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커질 수 있고 두 번째 차량용 같은 경우는 이게 원체 그 배터리가 품질이 좋다 보니까 이게 차량용으로 쓰지 못하더라도 가정용 ESS나 사무용 ESS 같은 것으로 전용을 해서 즉 이것을 리사이클보다는 리유스 즉 재활용 쪽으로 해가지고서 하는 재활용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배터리의 전공정에 나오는 그 전공정에서 나오는 배터리 파우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 이제 또 다른 그 우리 도시 광산에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그 컴퓨터나 다른 거 노트북 이런 데서 금 뽑아내듯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2차 전지의 또 다른 원료를 뽑아내는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파우더 거래를 하는 기업들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산업이 상당히 활발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차 전지에 대한 그 확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폐배터리 얘기했는데 폐배터리 업체들은 이제 한 이틀 좀 조정이긴 합니다만 중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셨고요.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운 월요일이죠. 예, 낙폭이 좀 저지가 돼가면서 심리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은 조금 밀려가면서 지수가 236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슈 MB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